올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구세금 모금은 예년보다 줄었습니다. 리얼 아이디법의 전국적 시행은 연기됐지만 내년 1월 15일부터 13개 주에서 일제히 시행됩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총기 규제에 이어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나 영상물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가 최근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태풍 샌디의 영향과 경기 침체로 인해 살림살이가 쉽지 않았는데요. 올 연말에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에 위치한 한 한인 대형 쇼핑몰.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선물을 준비하려는 한인들로 북적거립니다. 연말이면 대형 쇼핑몰이나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구세군의 종소리. 올 연말에도 어김없이 쇼핑몰 안에는 힘찬 구세군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세군 자선 낭비에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긴 했지만 꽁꽁 얼어붙은 경기와 뉴욕과 뉴저지를 휩쓸고 간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 때문인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의 손길이 지난해보다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린 건지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작년 수준에 80%, 90% 정도. 아직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한인들은 기부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구세군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세계 153개국 가운데 기부지수 1위인 호주에 비해 한국 순위는 45위.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단이나 우간다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 수준입니다. 한인들의 기부 문화, 금액의 크기보다는 마음으로 연말이면 해야 하는 일종의 행사가 아닌 일상적 나눔의 기부 문화가 한인 사회에서도 정착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 리얼 아이디법이 내년 1월부터 13개 주에서 일제히 시행됩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대다수의 주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20일 전국 13개 주가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해 예정대로 2013년 1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히며 나머지 주들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기 위해 전국적 시행을 일시 연기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13개 주는 커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와 인디애나 주 등입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등은 아직 리얼 아이디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받는 주정부의 운전 면허증이나 신분증을 가지고도 1월 15일 이후에 계속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정부 기관 출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리얼 아이디법이 시행되는 13개 주에서는 리얼 아이디법이 적용된 신분증만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리얼 아이디법 지지자들은 전자카드가 신분카드의 위 변조를 막고 미국을 테러리스트로부터 보호한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반대론자들은 전자 아이디 카드가 사실상 국민을 통제하는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으로 떨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액수로만 따지면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겠지만 인상되는 세율은 빈곤층이나 중간소득계층에서 더 높다는 것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 절벽을 회피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 절벽이 현실화되면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연소득 만에서 2만 달러 가구가 내야 하는 연방 세금은 현재의 평균 68달러에서 605달러로 10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는 연소득 만에서 2만 달러의 가구는 현재 각종 세금 감면 혜택으로
연간 2,761달러를 환급받게 되는데 재정절벽이 발생하면 환급액이 절반 수준인 1,324달러로 줄어듭니다. 또 연소득 2만에서 3만의 맞벌이 부부는 현재 15달러를 환급받고 있는데 협상 시한을 넘기게 되면 내년에는 오히려 1,408달러를 내놓아야 합니다. 연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분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도 자동적으로 대폭 삭감됩니다. 인상되는 세금은 총 5천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아직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모레부터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법안 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연내 타결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라 2013년 재정 절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미국 커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참사를 계기로 각계에서 반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나 폭력 영상물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상원 제이 럭펠러 의원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연방거래위원회와 연방통신위원회에도 비디오 게임 등급 심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게임 업계가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프 리버먼 상원 의원도 극도로 사실적으로 만든 게임과 영화 등에 나오는 폭력이 젊은이들을 더 폭력적으로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커네티컷 샌디옥 초등학교의 범인 렌자의 범행 동기와 게임 취미를 연결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게임 업계 역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게임 판매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이미 지난 10년간 그런 노력이 계속 수포가 됐기 때문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와 TV 제작자, 유명 배우들도 입장을 유보하고 있지만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헤이븐은 편성에서 빠졌고 탐 크루즈가 출연하는 영화 잭 리처 등의 시사회도 취소됐습니다. 불안한 미국이 총기 판매도 급증하고 있으며 어린이 방탄 책가방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총기 참사의 충격으로 수정헌법 2조와 벌릿 블라커 같은 방탄 제품 제조회사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등교할 때 등에 매는 가방이 방탄 보호용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커네티컷주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의 후유증입니다. 어린이용 방탄 배낭 제조업체인 수정헌법 2조는 지난 주말 이후 판매량이 평소에 비해 10배나 뛰었다고 말했고 다른 업체인 벌릿 블라커도 매출이 4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방탄 배낭은 권총 총알을 막을 수 있는 정도 성능이고 가격은 150에서 300달러 선입니다. 제조업자나 부모들 모두 방탄 배낭을 맸다고 해서 이번 커네티컷 참사에 사용된 공격용 총기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시 안전벨트를 매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졌던 부동산 경기가 점차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건수가 최근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기존 주택거래 실적이 전달에 비해 5.9%나 늘어난 504만 채로 집계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487만 채를 훨씬 윗도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주택거래는 전달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고 전문가들은 2007에서 2009년에 부동산 침체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고용시장 개선에 힘입어 비교적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북동부를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도 우려보다는 크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기존 주택의 거래 시세 중간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1% 상승한 18만 600달러로 나타났고 기존 주택 재고도 전달보다 3.8% 감소한 203만 채로 나타났습니다. 웰스파고 증권의 애니카 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비자 신뢰 등의 기초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흡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대 흡연자 비율이 꾸준하게 내려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시간 대학이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근 30일 이내에 담배를 피웠다는 10대의 비율은 지난해 11.7%에서 올해 10.6%로 떨어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20일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8학년, 10학년, 12학년 학생 4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975년 조사 시작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사를 한 미시건 대학의 로이드 존스턴 교수는 흡연율 하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흡연을 한 10대의 숫자는 최근 1년 동안 9% 줄었다면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10대 흡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2009년부터 인상된 연방 담배세와 10대 흡연 방지를 위한 광고 캠페인, 식품의약국의 규제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최근 4년간 계속 증가했던 마리화나 사용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해 상승세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12학년 중 최근 30일 이내에 마리화나를 사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였으며 고등학교 고학년 중 40% 이상이 최근 30일 이내에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거가 된 괴물 류현진이 MBC 무릎팍도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입담도 메이저리그 수준이었습니다. 김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뺏겼어. 소다 소. 몸집만큼이나 거물이 돼서 돌아온 메이저리거 류현진. 3,600만 불의 사랑이 드디어 그가 왔다. 생애 최초로 토크쇼에 출연해 야구 인생과 메이저리그 진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내 여동생 진짜 예쁜데. 연예인들의 거침없는 입담에 초반 다소 밀리는 듯 했지만 마운드에서처럼 괴물다운 입담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경기부터 던졌는데 이제 한국 야구가 엎어진 거죠. 메이저리그 정상급의 스포츠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를 녹다운시킨 사연도 들려주고 이제 미국에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You're fire. 당신 해고라고. 코믹했던 아버지의 지옥 훈련 비화도 털어놓았습니다. 감독님한테 얘기해서 애들을 공동내지로 데리고 가자. 권유로. 그것도 새벽 1시에. 자다 여자친구도 있었고 말 못할 고민도 있다며 무릎팍도사의 조언을 구한 류현진은 다음 달 초 한화 동료가 마련하는 송별식을 마치고 메이저리그 정복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시현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들, 동물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커피, 그리고 동물의 배설물로 키운 차, 얼마나 최고의 맛일까요? 태국 북부 국경지대의 한 코끼리 마을. 코끼리들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양동이에 든 건 커피 열매, 코끼리 배설물 커피의 재료입니다. When an elephant eats coffee, that there's an enzymatic reaction, so there's acid in the stomach, and that breaks down the protein found in coffee. So protein is one of the factors responsible for bitterness, and so as a result, you've got a coffee without the bitterness of regular coffee. 과일과 섞은 커피 열매를 먹은 코끼리는 몇 시간 후 미처 소화되지 않은 커피콩을 배설합니다.
이때 쓴맛은 사라지고 독특한 향이 배어든 콩을 배설물에서 하나하나 골라내는 겁니다. ค่ะก็คิดว่าเป็นเรื่องตลกเหมือนกันแต่เขามาทำให้ดูแล้วเคยจริงค่ะ 이렇게 수확한 커피 원두는 1kg에 120만 원, 커피 한 잔 가격은 5만 원이 넘습니다. 코끼리에게 커피 열매를 30kg 넘게 먹여야 커피콩 1kg을 겨우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I loved it. It was something different. There's definitely something wild about it that I can't put a name on. Very interesting, very novel. The flavor's nice.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는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야생 대나무만 먹는 판다의 배설물로 재배한 차입니다. 这个熊猫的消化吸收功能不好，它不停地吃不停地拉，它简直就是一个生产有机肥料的机器。 이렇게 재배한 차는 500g당 우리 돈 4천만 원 정도. 차 한 잔을 마시려면 2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用熊猫粪种植的这个熊猫茶的细品是最贵的，这个在中国的这个有机茶这个市场上面不贵，这个就不算贵了。 비싼 가격을 내세운 지나친 상술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값이 비싼 만큼 맛도 독특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커네티컷주 뉴타운 샌드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뉴저지주 맘머스 카운티 말보로 타운은 내년 새학기부터 타운 내 모든 학교에 무장 경찰관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존 호닉 말보로 타운 시장은 학교에 총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정책이지만 총기에 의한 위험이 너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1월 초까지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비빔밥 영상 광고가 500차례 노출될 예정입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MBC 무한도전팀이 공동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국 관광을 주제로 한 빌보드 광고 옆에 다시 비빔밥 영상 광고를 내보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내년 상반기에는 김 씨와 함께 타임스퀘어에 대한민국 전용 빌보드 광고판을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 18일 LA 한인타운 유대교 회당과 인근 주차된 경찰차에 폭발물 협박을 벌인 용의자가 40대 한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 경찰은 46살 송모 씨를 폭발물 위협 혐의 4건과 종교 반달리즘 행위 1건 등 증오범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한인타운 내 한 스파업소에 전화기를 통해 협박 전화를 걸었고 이를 역추적한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 경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음주 단속으로 모두 16명을 체포하는 등 연말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 경찰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경찰 등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포트 제퍼슨 스테이션 인근에서의 첫날 검문에는 632명의 운전자를 조사해 10명을 체포했으며 둘째 날에도 236명을 조사해 6명을 체포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겠으며 한두 차례 진눈깨비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온이 올라가면서 비로 바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7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흐리겠으며 한두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그러나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